안녕하세요.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. 어느덧 일주일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. 오늘 금요일입니다, 여러분. 날씨도 우중충하고 참 그런데요. 그래도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정보 하나 알려 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과 살펴볼 내용은 피상속인이 자살할 경우 과연 우리가 가업승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가능할까요? 안 할까요? 자, 화면을 좀 바꾸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, 여러분. 피상속인이 자살할 경우 과연 가업승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? 입니다. 질문은 간단합니다. A 업체의 대표이사이자 사주인 아버지가 이제 우울증과 합병증 등의 질병을 앓다가 자살을 한 60대에 하셨나봐요. 이럴 경우 과연 상속계실 현재 이 A 업체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자녀가 이 가업상속을 할 경우 과연 우리가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 공제 과연 가능한가? 입니다. 관련 법령은 딱 두 가지예요. 상증세법 제18조의 2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, 상증세법 제18조에 있는 가업상속 공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. 1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업상속 공제는 여러분 거주자에 한해서만,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한해서만 이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 같이 보시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도 이제 중소기업하고 그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만 해당 사항이 됩니다. 이렇게 그 중소기업이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,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주는데요. 피상속인이 가업을 그 영위한 그 시간, 그러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가업상속 공제해주고 있습니다. 피상속인이 사업을 이제 운영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다. 20년은 안 되고 10년 이상이다. 그러면 300억 원. 그리고 20년 이상이고 30년이 안 된다. 그러면 400억 원, 무려 30년 이상이다. 굉장히 장수기업이다. 그러면 그때 600억 원에 해당하는 가업상속 공제를 해줍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증세법에서는 이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돼서 많은 이제 세무 대리인이라든가 세무 전문가들과 컨설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소재를 갖고 가업상속 공제를 갖고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요. 자, 다음으로 살펴보실 내용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의 요건입니다. 시행령에서는 우리가 이 가업상속 공제에 따른 피상속인의 요건 그리고 상속인의 요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사망해서가 이제 그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. 1호가 피상속인에 대한 요건입니다. 자, 좀 보시죠. 저랑 감옥에서가 피상속인은요, 중소기업 또는 5천억 원, 제가 앞서 살펴봤었죠. 5천억 원이죠. 5천억 원. 자,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최대 주주의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그 특수관계자의 그 주식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발행주식 총수 등의 40%를 초과해서 이제 40% 이상을 이제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되고요. 계속해서 보유해야 됩니다. 되게 까다로워요. 그리고 남옥에서는 우리가 그 한국필요 사년 분류표상의 그 업종 그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그 업종의 대표이사로 재직을 해야 되는데요.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이 총 기간이 뭐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, 아니면 10년 이상의 기간, 아니면 상속계실록도 소급해서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, 이러한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. 피상속인에 대해서는. 그리고 2호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,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질의사항과는 상속인에 대한 요건이었잖아요. 상속인은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? 이제 가목, 나목, 라목에 대해서 다목은 삭제가 됐습니다. 가, 나, 라 세 가지 요건을 무조건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.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. 상속인은 상속계실,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날 현재 만으로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. 그리고 상속계실 전에 제1호 남옥에 따른 영위기간, 자, 제1호 남옥에 따른 기간, 우리가 아까
그 영위기간 있었잖아요. 피상속인 사업을 영위한 기간. 이때 보면은 100분의 50 이상, 뭐 10년 이상의 기간, 그리고 상속계실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, 막 이랬는데, 이 기간 중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됩니다. 상속인인 경우입니다. 하지만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, 그 2년을 종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단서 조항입니다. 다만 잘 보세요. 빨간 줄입니다. 제가 여러분 잘 보시라고 빨갛게 제가 색칠을 해놨습니다.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제가 이분은 60대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67세였어요. 근데 이 사항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.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아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줍니다.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이 지리상에서 어떻습니까? 상속인인 경우에 어때요? 지금 2년 이상 그 영위기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못했잖아요. 그런데 어떻습니까? 피상속인이 자살했어요. 그럼 이게 과연 천재지변이나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. 자, 해당이 될까요? 안 될까요? 결론은요,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. 결론을 일단 한번 먼저 볼게요.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, 아까 우울증이 있었잖아요. 사망한 경우에는, 자살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가압종사 요건에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남목 단서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우리 국세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상속인에 대한 그 요건 라목에서 보시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이제 임원으로 취임을 해서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을 해야 됩니다. 오늘은 굉장히 좀 간단한 사항이에요. 좀 뭐 우울하기도 한 날씨가 좀 이렇게 찌뿌둥해서 우울하긴 한데 그래도 뭐 아셔야 되잖아요. 요즘 워낙 우리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지금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은 병들을 앓고 계시잖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, 오너라는 그 위치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위치지 않습니까? 이제 책임져야 될 본인의 가족도 있으시고, 그리고 기업 내에 직원의 가족들도 있고, 막 그러니까 이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요. 그래서 이렇게 병을 많이 앓으시는 분도 계시고,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자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이럴 경우,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닥치지 말았으면 하는 현실인데, 닥친 이 현실 앞에서, 이 상속인들 중에 그 누군가가 이제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이 이제 가업을 승계할 경우 과연 우리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에 그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상을 그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 규정의 예외로 볼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피상속인이 자살한 경우 과연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. 좀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상식으로라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가 상증세법에서는 가압상속 공제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규정을 하고 있다. 하지만 그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다. 피상속인에 대한 요건, 상속인에 대한 요건 등등이 있고 그리고 사후 관리 규정도 굉장히 엄격합니다. 이 규정은 굉장히 더 다이렉트로 더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 중에서 제가 약간 얇은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의 2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예외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